제작진에게 제보가 도착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알아보기 위해 권 PD가 달려갔는데요. 뇌병변, 시각, 발달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이 이용한다는 한 민간 시설을 찾았습니다. 저렴한 이용료로 손해를 감수하면서 장애인들의 재활을 돕고 있다는데요. 시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 음악, 심리, 언어 치료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사연을 보내온 이는 이곳을 운영 중인 이진환 센터장이었는데요. 작년에 최근 공연 중에 작년에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부족하고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좀 방송국에 좀 저희가 도움을 청해보면 어떨까. 장애인이 이곳 시설을 이용할 때 겪는 어려움을 권 PD가 직접 취재해봤습니다. 건물 3층에 있는 센터.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휠체어가 가로막힙니다. 센터로 들어서는 입구인데요. 첫 번째 문제점은 바로 가파른 경사로였습니다. 되게 높은 턱이 있네요. 네, 제 원래는 뭐 이 턱도 없었는데 그래도 지금 공간이 경사로를 뺄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와서 그래도 좀 뭐 휠체어가 올라가는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장애인 이용자를 위해 임시로 설치한 경사로. 휠체어 탄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 규정 각도는 4에서 5도. 하지만 센터 입구의 경우 무려 30도에 달하는데요. 휠체어 앞바퀴를 들어 올려야만 겨우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또다시 만난 문턱. 사실은 뭐 저희 시각장애인 분도 계시고 또 이용하는 분들 가운데는 또 연령대가 어린 분들도 있다 보니까 이런 작은 턱에도 평소에도 출입구 외에도 3층 치료실 4곳 중 2곳에 문턱이 있었는데요. 장애인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 더 큰 문제점은 화장실이었습니다. 화장실 입구에도 높은 턱이 있어 휠체어가 들어갈 수조차 없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 부축을 해줘야만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화장실 내부 상황은 조금 더 심각해 보였는데요. 비좁은 화장실 내부. 몸을 지탱해줄 손잡이가 없어 혼자 힘으로는 이용 불가능한 상황. 때문에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도 보장받지 못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데 이것까지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 상황들이 너무 많이 미안하고 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사실. 부축을 받으며 화장실을 오갈 때 좁은 통로 역시 불편해 보였습니다. 원인은 바로 이 낡은 개수대. 통로의 절반 가까이 되는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서 휠체어 출입이 힘든 겁니다. 총체적 난국이죠. 뭐 들어오는 입구 경사로부터 해서 여기 이제 들어오는데 옹벽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뭐 휠체어가 전혀 지금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고요. 높은 문턱, 손잡이 없는 변기, 협소한 통로까지 화장실 내 장애인 편의시설이 심각하게 열악한 상황. 애초에 이 건물은 25년 전 장애인용 시설이 아니라 어린이집 용도로 건축됐다고 합니다.
7년 전 장애인들의 재활을 돕기 위해 이 건물을 임대한 후 전문 인력을 고용해 운영 중인데요. 곳곳에 개보수가 시급해 보였습니다. 사설 시공업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리가 필요한 부분을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나왔을 때 지금 여기서 이제 먼저 입구부터 살펴봤는데요. 한 요 정도만 해도 여기서 한 15cm, 150mm 정도 들어가고 여기서부터 경사로를 시작하면은 아무래도 휠체어가 들어오는데 바로 꺾이는 것부터 조금 들어가서 하는 게 아무래도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 판 자체를 좀 다 뜯어갖고 다시 재로 짜야 됩니다. 심각했던 화장실 내부 시설도 함께 둘러봤습니다. 여기 첫째가 문제는 뭐 턱이 조금 이제는 너무 높아갖고 위험하겠고요. 요건 다 뜯어갖고 이 벽은 없애버리고 수도꼭지도 이제 여기 있는 걸 다 없애야 됩니다. 화장실 칸막이부터 변기까지 전면 개보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판단. 이제는 요건 이제 다 새로 걷어내고 한 다음에 여기다 이제 슬라이딩 물을 해서 슬라이딩 물을 위에 매달려갖고 그냥 지나가는 거를 그렇게 하면은 전적은 지금 센터 곳곳을 살펴본 후 전체 수리 비용 견적을 문의해봤습니다. 전체 비용이 예, 1,000 조금 넘어가죠. 1,000 좀 넘게. 예. 예상하긴 했지만 적지 않은 금액에 난색을 표하는 센터장. 요 근래 한 3년 정도는 계속 1년에 한 1,000여만 원 정도씩은 마이너스 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수익을 생각하는 부분이었다면 사실은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사실은 이제 그만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지만 이제 그런 논리로 시작되어진 기관이 아니니까. 센터가 적자 재정을 이어온 것은 대학병원이나 다른 민간 시설에 비해 절반 가까이 되는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를 제공해 왔기 때문인데요. 관할 시청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권 PD가 문의해봤습니다. 음악치료, 미술치료 1대1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거든요. 프라이버트 시설을 이용해야지만 공동모금에서 후원금을 이렇게 받거나 할 수가 있거든요. 할 수 있는 뭐 방법 같은 거는 전혀 현재로 제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는 좀 없어요. 지원 대상 기관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제작진이 모두 나서 해결 방안을 찾던 중 한 비영리 단체 홈페이지에서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따뜻한 동행은 국내 총 1,505개의 장애인 거주시설 중 오래되거나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곳에 공간을 바꾸는 공간복지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대기업의 후원금으로 사각지대에 속한 장애인 시설을 무상 수리해주는 사업인데요. 마침 센터에서도 수소문 중 해당 사업을 알게 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원 대상도 까다롭지 않아서 희망이 보이는 듯합니다. 저희 기관 상황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기관도 충분히 해당이 된다고 한번 신청해 보라고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올려보세요. 곧바로 지원 신청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수리가 필요한 내부 곳곳의 사진을 꼼꼼하게 첨부했는데요. 남자들이 있어서 손꼽아 기다리던 발표 날. 최종 선정 기관에 센터의 이름이 올랐습니다. 며칠 후 단체에서 현장 답사를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가지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좀 통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전기도 사이즈가 다 작네요. 네네. 다들 오늘 제거하고 아예 그냥 쫙 네네. 휠체어가 들어가려면 또 만들어 드려야 될 것 같고.
2, 3주 동안 대공사가 시행될 예정인데요. 한결 편리한 시설로 탈바꿈한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불편함이 없게 이동 동선이라든지 세면기부터 그다음에 칸막이 등 이런 것들을 장애인 당사자에 맞춰서 잘 저희가 개선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텐데 기다려주고 또 인내해 주신 우리 이용자분들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마지막 공사까지 잘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